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순수하다고. 그러나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부모 역시 지친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 때 부모는 자식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너를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알아라. 이 말 속에는 내가 너를 위해 이만큼 했으니 나의 노후에도 내가 나를 돌봐주길 바란다는 기대가 숨겨져 있습니다. 인간이기에 삶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를 때 부모는 자연스레 자식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러한 기대는 때로는 부모가 자식에게 원망의 감정을 품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는 인간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기대, 그리고 책임의 복잡한 직조입니다. 부모가 되어 자식을 키우며 느끼는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식의 성장을 지켜보며 느끼는 기쁨은 그 자체로 이미 큰 보상입니다. 이런 부모에게는 자식이 어른이 되어 효도를 하지 않더라도 서운함은 없습니다. 자식을 안고 키우는 동안 이미 가슴 가득한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자식에게 베푼 사랑에 대한 기대나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자식이 독립하여 자신의 가정을 이루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큰 행복과 감사를 느낍니다. 반면 부모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키웠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자식에 대한 실망과 괴로움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과 기대, 그리고 이해의 섬세한 균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책임감으로만 살아가는 것은 겉보기에는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돌아보면 그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공허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자식을 위해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라는 생각은 겉으로는 훌륭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결국에는 지나간 인생에 대한 아쉬움만 남깁니다. 가족을 위해, 아이를 위해 내가 노력하고 헌신하고 희생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깊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깨는 무겁습니다. 이런 순간에 자신에게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혼자인 삶과 가족과 함께하는 삶,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혼자 사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삶이 더 낫다고 여겨진다면 아내나 자식 때문에 자신이 희생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은 오직 자신을 더 힘들게 할 뿐입니다. 대신 아이들에게 너희 덕분에 나는 행복하다고 말해보세요. 그들의 존재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은 잔소리가 있을지라도 당신이 있어서 내 삶이 더 즐겁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삶의 진정한 가치와 기쁨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존재는 우리 삶에 무한한 기쁨과 의미를 부여합니다. 상대를 진심으로 고마워하게 되면 가정은 자연스럽게 화목해지고 우리는 저절로 좋은 아버지, 훌륭한 남편, 좋은 어머니, 훌륭한 엄마가 됩니다. 하지만 요즘 많은 부모들이 자식이 장성한 뒤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며 뒷바라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희생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내 인생을 이렇게 살 필요가 있나? 가정과 자식에게 묶여 인생을 허비하고 있나? 하는 회의감이 들기 마련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한다는 생각은 보상 심리를 낳게 되고 이는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진정으로 좋은 부모가 되는 길은 좋은 배우자가 되는 길과 같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 내에서의 진정한 사랑과 조화를 이루는 비결입니다. 아이들에게 아무리 많은 정성과 자원을 쏟아부어도
부모가 끊임없이 다투고 갈등한다면 아이들은 결국 올바르지 못한 길로 나아갈 위험이 큽니다. 그러나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지낸다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학창 시절 성적이 뛰어나지 않았던 아이들조차도 시간이 지나면서 잘 성장하곤 합니다. 결국 부부가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정으로 좋은 부모가 되는 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희생하는 것은 자식에게 과도한 기대를 걸게 만들고 그 결과 자식은 부모의 기대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의 행복과 화목은 자식에게 가장 큰 선물이자 그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기반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삶의 활기가 없어지고 항상 부모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런 자식은 결혼해서도 독립을 못하고 부모에게 의지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자식의 행복을 바라고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면 자식이 20살이 되면 독립을 시켜야 합니다.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재워주고 먹여주고 가르칠 것이니 이후로는 너 마음껏 살아라. 혼자 살아도 좋고 결혼해도 좋고 결혼할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다 좋다. 너 원하는 대로 살아라. 엄마 아빠는 너를 지지한다. 이렇게 다 풀어서 광야에 내보내줘야 아이들이 활기차게 살지. 부모의 좁은 울타리에 계속 가두면 우리 아이들이 크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이들도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안정만 추구하는 애늙은이가 많아져서 사회 전체가 침체 국면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아이는 아무 곳에서나 키워도 잘 자랍니다. 아이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 키우는 것이 너무 괴롭다고 하소연하면 자식은 잘 되기가 어렵습니다. 부모를 괴롭히는 아이가 어떻게 잘 될 수 있을까요? 부모 노릇도 자식을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하면 굴레가 됩니다. 그러니 너를 위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자식 인생도 부모 인생도 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자식을 멀어지게 만드는 부모에 대한 공자의 지혜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자식의 문제를 하나부터 10가지 전부 해결해 주지 마라. 자녀 양육의 마지막 목표는 독립이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면 안 된다. 자녀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려고 끊임없이 개입하는 부모는 나중에 버림받기 십상이다. 자식은 직접 어려움을 경험하고 극복해가는 과정을 거치며 성장한다. 이렇게 직접 인생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부모는 자녀를 무게 없는 삶의 전쟁터로 내보내는 것과 다름없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식을 방치하고 자식의 어려움을 무시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자녀가 스스로 직접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방치와 도움 사이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둘 자식 앞에서 돈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마라. 돈에 집착하고 돈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자식에게 진정 기쁨을 주는 부모는 어떤 부모인지 아는가? 돈이야 있으면 좋겠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부모는 아니다. 자녀 앞에서 돈 문제로 끊임없이 다투는 부모는 자식의 정신건강에 좋지 않다. 자식은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을 느끼게 된다. 이런 자녀는 훗날에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심리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인다. 부모는 돈 문제에 있어 자신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 또한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 앞에서 돈을 놓고 싸우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셋,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지 마라. 부모는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독립적인 인간으로 여겨야 한다. 양육의 목적은 자녀를 독립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부모들은 너의 미래를 위해 그러는 거다. 널 위해서 내가 일하는 거다. 라는 말들로 자녀를 올가매려 한다. 부모가 자녀를 올가매려 통제하려는 집안 중에서 자식이 승승장구하며 대성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부모의 일과 자식의 일은 독립되어
존재해야만 한다. 부모의 일을 자식에게 억지로 이해시키려 하지 말아라.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방탕한 생활을 하지 마라. 사람의 생명은 하늘이 준 선물이며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데 써야 한다고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세상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살아야 할 책임이 있음을 알려준다. 인생을 낭비하거나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에게 버림받을 가능성이 높다. 자녀는 책임감 있고 선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부모를 존경하고 존중한다. 다시 말해 방탕하게 낭비를 일삼거나 책임을 소홀히 하는 부모는 결국 자녀에게 버림받게 되어 있다. 자식들은 책임감 있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살아가는 부모를 존경한다. 그리고 무책임한 태도와 행동을 반복하는 부모에게 등을 돌린다. 삶의 고비마다 나를 지켜내는 인생 공부라는 책에 보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관한 몇 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사랑한다면 고생시켜라. 엄마가 사준 참고서를 보고 골라준 회사를 지원하고 면접 볼 때 엄마가 동행하는 자식은 결국 불행해진다고 공자가 말했다.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를 고생시키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하고 있다면 그를 깨우쳐 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사람이 편안히 지내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지상정일 것이다. 내 자식이, 내 연인이 고생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눈물 흘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사랑이란 아픔을 참고 견디는 것이다. 내가 나의 아픔을 다스려 사랑하는 사람을 참고 지켜볼 때 사랑하는 사람이 고생을 통해 더욱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엄마가 사주는 참고서를 보고 엄마가 골라주는 회사를 지원하고 면접을 볼 때도 엄마가 동행하는 자식은 결국 불행해진다. 그러므로 내 자식을 사랑한다면 고생을 시켜야 하고 내 제자를 사랑한다면 엄격한 채찍질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내 연인을 사랑한다면 격렬한 비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충은 군주나 국가를 향한 일방적 희생을 의미하지 않고 곧은 마음, 진실한 마음을 일컫는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하는데 어찌 충고와 깨우침을 아끼겠는가? 사랑이란 긍정과 부정의 총합이다. 사랑이란 무조건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함과 미워함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완성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사람들의 완성은 스스로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고 고난과 시련을 겪고 이겨냄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랑이 무조건적인 긍정이 될 수는 없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면서 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 사람의 잘못을 고치지 않는 것을 미워하지 않는다면 또한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비판과 그렇지 않은 비판은 확연히 구별된다. 따라서 사랑이란 좋아함과 미워함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조선시대 정조 때의 선배였던 이덕무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의 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무 엄격하면 사나운 자식은 멀어지게 되고 너무 사랑하면 영리한 자식은 방자하게 된다.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방법은 엄격함과 사랑함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마음만큼 사랑이 넘치는 것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좋아함과 미워함이 균형을 이뤄야 하니 다른 종류의 사랑에는 말할 것도 없다. 이렇듯 공자에 따르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도 좋지 않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에는 균형이 필요하다. 또 사랑하는 자녀가 성장하여 온전한 인간이 되도록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공자는 너무 많은 사랑이나 너무 많은 엄격함은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몇 번이고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부정적인 행동을 하거나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자식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부모는 자녀에게 버림받을 가능성이 크다. 너의 말이라는 책에 보면 공자는 자식에게 모범이 되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자녀에게도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공자의 지혜를 들어보겠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법, 언제나 사랑받는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고 성실히 살아간다. 이것은 무척 어려워 보이지만 실은 즐거운 일이다. 이 같은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의 곁에는 언제나 많은 이들이 따른다. 주위의 사랑을 받기에 외톨이가 되는 법이 없으며 동료들과 항상 더불어 살아간다. 타인에게는 관대하되 자신에게는 엄격하다. 너그럽고 대범한 자세는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 그러나 그 같은 너그러움을 자신에게까지 적용하지는 말아야 한다.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사람은 너무도 쉽게 자신의 게으름과 실수를 용서하고 매사를 변명으로 얼버무린다. 타인에게는 관대하고 대범한 마음으로 다가설지라도 자신에게만큼은 엄격하고 신중한 태도를 지녀야 진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교육의 기본 가르침에 있어서 어느 것은 중요하고 어느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생각이다. 모든 가르침에는 나름의 가치와 정의가 담겨 있다. 다만 상대의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난해한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폭넓은 가르침을 전하되 배우는 쪽의 수준에 맞추는 배려가 필요한 것이 교육이다. 너무 높은 수준의 내용을 배워라고 강요하는 것은 교육이라 할 수 없다. 최소한의 예의 조화로운 삶을 위해 서로 침묵을 도모하고 친근한 태도로 상대를 대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단 아무리 가깝고 돈독한 관계를 맺기 위함일지라도 최소한의 예의만큼은 잊어버리지 않아야 한다. 최소한의 예의가 사라지면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고사하고 어떠한 일도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다. 자신을 가장 엄중히 경계한다. 자신의 잘못은 엄격히 따지고 깊이 반성한다. 한편 다른 사람의 실수를 따질 때에는 사정을 잘 헤아려 보고 동정할 부분이 있다면 관대하게 감싸준다. 이렇게 행동하면 억울함이나 원망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줄고 사람들 또한 그러한 미덕을 본받는다. 마음의 성장을 완성하는 세 가지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의 판단력과 냉정함을 잃지 않는 것. 극복해야 할 난국에는 목숨을 걸고 맞설 각오를 하는 것. 오래전에 나눈 약속일지라도 잊지 않고 반드시 지키는 것. 이 세 가지를 행할 수 있다면 마음의 성장은 완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한 조건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먼저 정직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정직한 사람만이 타인과 더불어 살 수 있으며 세상 속에 받아들여지고 행복에 가까워진다. 혹여나 정직하지 못한 이가 세상 속에 받아들여지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다. 자신만이 고칠 수 있는 병기분에 따라 말이 쉽게 변하는 사람은 마음이 견실하지 않은 병에 걸린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병은 아무리 영험한 기도로도 아무리 뛰어난 명예의 치료로도 고칠 수 없다. 결국 주위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얻고 버림받을 뿐이다. 이 마음의 병은 그들 스스로가 문제를 자각하여 고칠 때 비로소 완쾌될 수 있다. 나는 타인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다른 이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불만에 가득 차. 끙끙 앓아봤자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전에 나는 다른 사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그의 가치와 재능을 제대로 인정하고 있는가를 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은 공자의 말씀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에 대해 함께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마음에 새겨 좋은 인연 만드시길 바랍니다.